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민트법 하고 있죠? 오늘까지 진도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 하겠습니다. 8주로 마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 휴일이 생기죠? 그때 1차 보충을 하시고 또 2차 중개사법을 좀 보충하세요. 그 세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계공, 그때 공은 공법인데 가장 열심히 할 건 민계공, 그때 공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휴일이 생기면 차라리 푹 쉬시는 것도 공부입니다. 지금 슬럼프가 많이 오거든요. 그 슬럼프가 오면 하루 푹 쉬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럼 공부할 생각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민트법 나머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임법 좀 하다 말았죠. 자, 일단 요약집은 38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83페이지 오세요. 기간 규정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거기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는데 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난 후죠.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 그 비용은 임대인이 돈 안 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주택을 우리 임대차에서 임차인을이 보증금 지급했죠. 임대인 갑이 우리에게 주택 점유를 넘겼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납니다. 끝나면 자, 을은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목적물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이게 동시행인데 동시행. 을은 목적물 반환 준비를 다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줍니다. 이때 을은 크게 세 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먼저 을은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 주택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신청할 때 을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목적물 반환을, 즉 반대 의무 이행을 경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렵죠? 경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속된 말로 방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감디가 돈 안 주잖아? 그럼 나도 못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갑이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이제 외워놓고 못 써먹네요. 유치권 X 뭐라고 했죠? 보건복지후 매신. 이게 보조포. 그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건 동시행한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보건복지후 매신 중에 보증금 매심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안 나갈 수 있죠. 근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있지만 그 법적 근거는 유치권이 아니다. 그래서 헛갈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자,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당장 이사 나가면 대항력이랑 다 상실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을이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을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조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 대항 요건 상실, 즉 이사 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조권이 공시가 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반면 만약에 우리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원래 있었다면 기존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우리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을은 돈은 많아야 돼요. 돈은 많아야겠죠. 갑이 돈 안 줘도 다른 집 구할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갑은 온천하의 공시가 돼요. 보증금 못 빼준 사람이라고 온천하의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창피하니까 야, 돈 줄 테니까 빨리 그거 말소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당신부터 돈 내놔. 갑이 이거 동시행 아니야? 이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처음에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갑이 돈 안 주니까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면 이 집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지금 임대인은 보증금 못 내준 사람이라고 공시가 되는데 이걸 보고도 이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좀 속이 없죠? 근데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 상관없대요. 자기는 이 주택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최우선 변제 해준다고 가정하면 아파트 방이 4칸이거든요. 방이 4칸이면 임대인하고 짜고 임대인 친척 4명이 방 한 칸마다 소액으로 돌아버리면 이 4명이 최우선 다 받아가 버리면 우리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날짜 빠른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미안하지만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반면 그냥 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이건 어차피 순서에 따라 받는 거라 이 4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더 시간이 빠르잖아요. 의를 받고 남은 걸 받게 되니까 선순위를 해야 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보다 더 먼저 받는 최우선 면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인정 안 돼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어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된 주택. 그 자리를 들어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주택이 경매가 나왔다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 권리를 등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돈을 다 빼줍니다. 공시가 되니까. 근데 내 권리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모르죠.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돈을 빼줍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아무 말 없으면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면 제3자 누구나 알잖아요. 그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대양락과 우선면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요약집은 37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78페이지. 지금부터 어려운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다투가 이 두 가지 용어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먼저 대항력이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었다, 신소유자. 그래서 매매에서 매수인이나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뭐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다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다. 근데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와요. 이건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매에서만 나온다. 대항력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매매, 증여,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선면제권은 우리가 예전에 경매 배당 순위 외워봤죠? 다시 봅니다. 자, 경매 배당 순위는 돈 받는 순서, 0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 1순위가 제3채택자 비용 상환 청구, 2순위가 최우선 면제인데 좀 이따 보겠지만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3순위가 당해세, 4순위가 우선면제예요. 그럼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다음 저당권과 전세권, 우선면제권 있죠. 유치권 없다 그랬죠. 민법 임대차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 중에 특별법, 주임법과 상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다 동순이라 얘들이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다 같은 사수니까. 그 다음 일반 임금채권, 공과금, 꼴순위, 일반 채권, 돈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했죠.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제로 받는다. 그래서 경비 최당우 임금공제 외웠습니다. 이처럼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이거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경매에서만 나온다. 근데 대항력은 매매, 경매, 증여 다 나옵니다. 다시 대항력은 신소유자, 즉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즉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대항력 가출할 시기가 있는데 그럼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저당권을 부재한다 그랬죠. 저당권이 있든 없든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대항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본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 이제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이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 얘보다 더 빨라야 대항력이 인정되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경매에서 대항력 소멸합니다. 이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권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라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주택이라고 안 했어요. 부동산, 토지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릅니다.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죠. 근데 이건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X를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은 대항력 없습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을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과 한 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3자에게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대항력 없다는 말은 얘가 양수인이죠. 그럼 양수인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갑과 한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갑 때문에 쫓겨나죠. 그럼 2년 사용 못한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아요. 병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 못합니다. 그것을 을은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저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잖아요.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에게 3억을 내줘서 을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자, 그럼 갑이 나쁜맘 먹으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갑이 3억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5억에 팔아버립니다. 8억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요. 그럼 을은 2년 3억을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야 병이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못 들어옵니다. 그럼 을은 여기 발도 못 디뎌보고 하루 만에 3억을 뜯기게 돼요. 왜냐하면 갑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은 하루 만에 3억을 뜯기게 됩니다. 왜 을이 3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대항력 없으니까. 그래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임차권은 채권이라 대항력 없지만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공부한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협조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귀찮아 협조 안 합니다. 설령 등기하라 그래도 너 돈으로 해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말소할 때 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거의 없어서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택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전이 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편 이게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 신청 빼면 틀립니다. 그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건 예외적으로 임차인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이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을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을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납니다.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3억을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이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을은 안 쫓겨난다. 그럼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습니다. 갑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을이 이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이 자리에 대입해요.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것을 을은 대항력 있다.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병이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 2억 이하로 사겠죠. 자, 그러면 대항력을 먼저 갖춰야만 병이 2억이 사겠죠? 그러겠죠. 대항력 없어서 병이 5억에 샀거든요. 그 후에 대항력 갖춰가지고 3억 내나 그럼 곤란하겠죠? 이처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 등기보다 더 빨랐어야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은 보지 않는다. 이제 경매로 갑니다.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먼저 근저당권 A가 있고 시간적 두 번째로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 갖췄다. 이런 을들이 3명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근저당 B가 나옵니다. 근데 네 번째로 이게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을 3명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이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난 것이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바뀌면 저당권을 안 본다 그랬어요. 시간순 이게 네 번째니까 이게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얘 나갈 때 전세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얘 나갈 때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요? 양수인 병입니다. 갑이 아니에요. 이처럼 얘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전부 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네 번째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경락인이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경매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얘가 말소기준 권리라 대항력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리고 이들이 쫓겨날 때 병이 낸 경락대금으로 이제 순위에 따라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비 최당 후 외웠죠. 그 배당 순위에 따라 얘들은 돈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는 판단이 서로 다르다. 그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임법으로 오셔가지고 임차인 3가지 권리 중에 먼저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주택인도 즉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으로 전입신고하면 되죠.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 다음 주임법에서 보증금 우선면 짓고 있는데 이게 받으려면 일단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찍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법원 같은 데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그럼 둘 중에 늦은 날 우선 면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주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가 있죠. 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법이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대학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학 요건은 세 군데 다 있네요. 여기도 대학 요건, 여기도 대학 요건, 여기도 대학 요건 다 있죠.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에만 있죠? 확정일자. 최우선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만 있습니다. 외우세요. 황우석. 예전에 서울대 줄기세포 박사 황우석 있었어요. 외웁니다. 황우석.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그러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자세히 보는 겁니다. 먼저 아까 대항력이랑 임대차 계약 전속 중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 열고 나가냐 안 나가냐요.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난다 나간단 말이죠. 그럼 요건으로서 주택인도 점유와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요. 그럼 시기는 이제 아까 매매와 경매는 나눴습니다. 매매는 매수인 등기보다 빨라야 되고 경매는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자 경락대금 중 보증금에 대해서 가로 열고 나보다 선수진 받고 남은 거 있을 때 즉 아까 경비 채당 후 그 순에 따라서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권리죠. 그다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경락대금 중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일정액이 좀 이따 최우선 변제액 볼 거예요. 일정액에 대해서 그다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법에는 원래 최란 말이 없어요. 둘 다 그냥 우선 변제입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최를 안 써주면 여러분 스스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우선은 자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이다. 그다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 말이 결국 의미가 최우선이죠.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최우선이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나오면 최우선이다. 그걸 보고 그냥 우선인가 최우선인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 이제 요건을 해서 우선 면제는 대항 요건과 확정을 처치해야 되고 최우선은 소액보증금이고 대항 요건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갖춰야 되는가? 자 우선 면제는 딱히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 아까 날짜순이었죠. 시간순. 그래서 이 주택임차인이 두 가지를 갖추면 우선 면제권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얘도 우선 면제권이 있죠. 그럼 누가 시간이 빠른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보지 않아요. 그냥 누가 시간이 빠른가만 검토합니다. 그럼 자 대항 요건 2월 20일이면 대항력은 21일 0시. 그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이 생겨요. 저당권도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만 다음 날 0시예요. 그럼 임차인은 2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면제권은 둘 중에 뭐가 늦어요? 이게 느리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2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함께 생깁니다. 걔는 20일이죠. 그럼 얘가 하루 빠르죠? 그래서 얘가 돈을 먼저 받고 얘가 후순위로 받는 겁니다. 하루 빠르니까. 다음에 여기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 면제도 이게 느리니까 21일 0시. 얘도 21일. 근데 여긴 21일 0시인데 등기소는 아침 9시 문 열죠. 얘는 21일 9시, 21일 0시. 누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르니까 임차인이 더 선순위고. 여기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 면제는 뭐가 느려요? 이게 느리죠. 25일. 여기도 25일. 그럼 주민센터 아침 9시, 등기소 아침 9시. 누가 먼저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동순위, 같은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날짜만 비교해서요. 다른 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대항 요건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됩니다. 중요한 게 등기 전, 경매 등기 전이에요.
자, 경매 신청 등기 이거 외우지 말아 했죠. 경매 신청 등기 외웠어요. 외우는 방법 기바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6글자라 이것도 경매 신청 등기 6글자 외웠어요. 근데 시험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나왔어요. 8글자. 근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분만 8글자라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경매 등기전. 그 주의하실 게 여기는 경매 등기전 그런 거 없어요. 우선변제는 누가 날짜 빠른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여기 최우선에서만 경매 등기전이 필요합니다.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사례 2가지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례. 이 사례는 어렵습니다. 자주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을이 경락받은 갑주택이 있는데 갑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을이 경락받았죠. 먼저 근저당권 A가 있고 임차인 B가 대항력 취득했죠. 5월 2일 0시에 대항력 취득했는데 확정일자는 안 찍었네요. 저당권 C가 나오고 인제 B가 확정일자 찍었네요. 그럼 임차인 B는 대항력은 5월 2일 0시, 우선변제권은 7월 1일 생긴 겁니다. 이렇게 경매가 나왔는데 을이 경락받았다. 자, 경락인 을이 B 너 나가 그래요. 그럼 B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권리분석. 그럼 몇 번이 말소기준 권리죠? 1번이죠. 그럼 그 밑으로 대항력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래서 대항력 없다. 그 말은 쫓겨난다. 경매는 무조건 최선순위 저작권 말소기준 권리. 쫓겨납니다.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 B의 대항력 인정 여부는 B는 대항할 수 없다요. 다만 자 보세요. 이런 B를 우리가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그랬거든요. B가 보기에 자 A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죠. 근데 A 채권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내 보증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B는 갑이 갚아야 할 5천만 원을 제3취득자 B가 대입변제할 수 있어요. 그럼 B가 5천만 원 대신 갚아주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 이게 말소기준권리 되는데 그럼 이제 대항은 빠르잖아요. 그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걸 B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서 324조에서 제3취득자 대입변제를 받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B가 A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경매에서 대항력 소멸한다. 그럼 이제 나갈 때 얘들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겁니다. 그럼 배당 순서는 A, B, C 중에 A가 제일 빠르니까 A가 돈을 먼저 받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 B, C 누가 빨라요? C가 빠르죠? 그러니까 C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 B가 나중에 받아요. B가 우선변제 제일 C보다 느리니까. 근데 B가 받다 보니까 세 번째죠. 그러니까 돈을 보증금 못 받았다. 그래서 B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다면 경락인 을에게 그 돈 달라고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력 없다 그랬어요. 얘는 경락인 을에게 어떠한 것도 대항 못 합니다. 못 받은 채로 쫓겨나는 거죠. 못 받은 돈은 갑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갑 있어도 안 주겠죠. 아무튼 못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을이 경락받은 갑주택이 있는데 B가 제일 빠르네요. B가 대항력 5월 2일에 취득했는데 확정일자 찍었네요. 근저당권 A. 그리고 이제 B가 확정일 찍었다. 그럼 이 사람은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7월 1일 날 우선변제가 생긴 겁니다. 이대로 경매 나오면 자 경락인 을이 B 너 나가 그래요. 그럼 B 을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 얘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B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쫓겨난다. 그리고 2번에서 그러니까 경매 시 매수인 을에게 자신 대항력 주장에서 남은 기간 거주하다가 기간 종료 시 신소유자 을의 경락인 을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례 1번, 2번 잘 비교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일반적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대항력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계속 존속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대항 요건이죠. 둘 중에 하나가 끊기죠? 그럼 이거 소멸하죠. 그럼 이거 소멸하고 소멸해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 요건 두 가지는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아파트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집주인이 이래요. 집주인이 저한테 주도 하루만 빼달래요. 왜 집주인이 전화해서 임차인에게 주도 하루만 빼달랄까요? 이틀도 아니고. 자, 이런 거죠. 주택에 임차인이 선순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갑에게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임차인에게 주소 하루 빼달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속없이 뭐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하루 만에 딱 하루 주소 뺐어요. 그럼 바로 은행에서 저당권 들어옵니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당권 들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재전입. 하루 만에 재전입. 기존 거 다 소멸했죠. 그러면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경이 생깁니다. 이대로 경매가 나오잖아요. 저당권 소멸하고 대항력 소멸한다. 그래서 일단 쫓겨난다. 그럼 쫓겨날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데 은행이 빠르고 얘가 느리죠. 그럼 아파트에 거의 80% 대출했다면 은행이 경락대금 거의 다 받아가 버리면 얘는 결국 거의 10원도 받는 겁니다. 결국 10원도 못 받고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소 빼면 안 돼요. 이 대항 요건 두 가지는 절대 빼면 안 된다.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절대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인도 주민등록인데 뭔 주택인도에서 자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차인 을이 임대인 동의였고 다시 전대차입니다. 전차인 평이 직접점이에요. 주임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임차인 을에게 인정돼요. 을에게 인정되면 동의 얻었으니까 평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럼 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되려면 대항 요건이 주택인도 점유와 주민등록이죠. 그럼 자 임차인 을 주택 점유해 안 해요? 임차인 을 주택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 점유하면 무조건 간접 점유 포함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인신고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임차인 을 명의로 주민등록 되니까 대항력 없다 그랬어요. 이건 점유가 아니죠. 점유만 간접 점유. 이건 점유가 아니죠. 그럼 전인신고는 실제로 집에 병이 살잖아요. 그럼 병명을 해야 됩니다. 을은 그 집에 살도 않는데 을 이름으로 전인신고하면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대항력 생기지 않아요. 이 전인신고만큼은 실제로 살고 있는 전차인 병명의로 해야 을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그럼 병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누가 앞으로 전인신고? 직접점유자나 전차인 다 지읒자. 여기 지읒자 직접점유자 지읒, 전차인 지읒, 쯔쯔쯔쯔쯔쯔. 이게 상위법 가면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주임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그래서 세트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에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해서 자신의 주민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임대 승낙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자 나오죠? 전차인이 주택인도받아 자신의 주민으로 마쳤다.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 생긴다. 기억하세요. 지읒지읒 전차인 주민으로 또는 직접점유자 주민으로. 상위법 가면 전차인 사업자 등록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민등록 전인신고해야 되는데 전인신고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청에 도달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퇴근해버려요. 그럼 공시되지 않죠. 그럼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수리까지 해서 공시가 돼야 돼. 수리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근데 기숙사는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빼면 여기 다가구 있나요? 다가구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독주택이에요. 단독. 그래서 공동주택 외웁니다. 연세대 서울의 연세대에서 연세대 외워요. 이 공동주택이고 그럼 전입신고할 때 얘들은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근데 다가구는 동호수 안 적어도 돼요. 집업만 적어도 된다. 주민으로 갈 때. 그래서 공동과 단독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아까 뭐 있죠?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 말이었죠. 아까 대항력 있다가. 대항력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으면 승계한다. 아까 했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갑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고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권 취득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아직 3억을 달라 못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3억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병이 우리의 채권자인데 우리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우리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가 뒷조사해봤더니 아직은 달라 못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3억 받을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 병이 이걸 가압류했다. 일단 잡아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병이 보기에 우리 내 채무자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3억 반환 채권에 관해서는 갑이 3억 내줄 채무자, 을이 3억 받을 채권자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 가압류 있으니까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자, 내 채무자의 3억 내줄 채무자입니다. 다시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3억 내줄 채무자죠.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 여기서 주택이 정에게 팔려서 정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 정을 여기다 대입하면 양수인 정이 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나옵니다. 다시 대항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을 대입하면 정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도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아까 대항력 있으면 일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받는다 그랬죠? 지금 하는 게 여기 이제 자, 주임법상 대항력가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자,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6번까지. 그 다음 양수인청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함으로 가압류 채권자 병은 누구에게? 양수인청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다가 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승계한다, 대항력이 있답니다. 이거 시험에 2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우선변제로 옵니다. 이제 우선변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아까 경비 최당 우 외웠잖아요. 그럼 자, 우선변제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 증서, 계약서, 확정일자 가치 임차인은 경매 때는 공매 시 경공매죠. 경매만 나온다. 임차주택 가로 열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대지 포함 엄청 중요해요. 동그라미. 대지 포함 한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이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퇴지 포함이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임법, 상임법 똑같고 그냥 우선면제나 최우선면제 똑같습니다. 이 냈다다 퇴지 포함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퇴지 포함을 앞으로 세 번 더 봐요. 이거 엄청난 원리입니다. 이거 퇴지 포함. 퇴지가액을 제외한다 틀리죠? 포함한다 엄청난 원리예요. 좀 이따 무슨 말인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우선면제는 경비치당 후 돈 받는 순서다.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면제가 있는데 자 최우선면제는 다시 퇴지 포함 나오죠? 퇴지 포함? 퇴지 포함한 임차주택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액이랍니다. 그럼 일단 이거 계산할 때 월세 보지 않아요. 최우선 판단할 때 월세 차임 보지 않는다. 근데 좀 이따 상임법에서는 월세를 봅니다. 근데 주임법에서는 월세를 보지 않는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고 최근에 금액이 올랐어요. 이 주임법이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화폐 가치가 증가하니까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없지만 최근에 21년 5월 11일 약 한 달 전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얼마야가 소액 임차인이죠? 보증금 월세 안 봐요. 월세가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증금 1억 천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그중에 얼마까지 일정액 최우선 받아요?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이 서울에서 1억 5,001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1만 원이다.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아요? 여기서 만 원 빼가지고 4,999만 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받아요. 만 원 때문에 이 만 원 때문에 최우선 10원 못 받습니다. 만 원 때문에 최우선 10원 못 받아요. 딱 1억 5천까지만. 거기서 1,500, 5천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다. 딱 1억 5천이에요. 여기서 단돈 10원만 초과해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 가로열고 서울은 제외한다. 서울은 과밀역제권역이지만 위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다음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3천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4,400가의 최우선 받을 수 있다. 다음 광역시 가로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한다 그랬죠. 다시 가로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인천광역시죠. 인천은 광역시지만 위쪽 이 과밀역 이쪽으로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다. 그리고 군지역도 제외한다. 그러니까 광역시 아래 군이 있죠. 광역시 아래 군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들어봤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런 군지역은 밑에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와요.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7천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2,300까지 최우선 받고 이제 그 밖의 지역이 6천 이하, 2천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최우선 면제 대상 보증금이 주택가액 대지 포함한다죠? 대지 포함에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어디까지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최우선 면제 있다. 2분의 1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봐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이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점포 및 사무실, 상가 건물로 사용되던 건물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어 1임차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 임차인이죠. 그럼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간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보다 우선이 최우선 일정액이 있으니까 최우선 날짜 빠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이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왜 그래요? 주택 임차인이니까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 보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선 조건이 아까 대항요건 확정일자, 최우선은 소액보증금, 대항요건에서 아까 소액보증금 금액을 잠깐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아까 주임법, 상위법 똑같고 우선 면제, 최우선 똑같다. 다 뭐 포함? 대지가액 포함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미등기 뭐가 더욱더 보여야 돼요. 주임법 적용된다. 아무튼 이게 미등기라서 토지만 경매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이 대지 포함하죠? 그럼 토지 경락대가에 우선 면제와 최우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지 포함이 엄청난 걸로 이게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토지와 주택이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세 번째로 병역의 토지를 세 번째로 팝니다. 그래서 임대인 토지가 아니라 제3자 토지가 경매 나왔다. 그래도 우리 판례는 여전히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해요. 왜냐하면 임대차 할 때 임대인 토지였는데 그 후에 갑이 토지 파는 걸 우리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게 이제 자 첫 번째 밑줄 대항 요건 및 확정을 가진 임차인 얘는 우선 면제권 있는 거죠.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권 대지가 타인병에게 양도되어서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마찬가지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등기도 주임법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 판례가 아주 심히 잘 나오고 있죠. 이게 대지 포함이라는 엄청난 권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된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합니다. 자, 서울을 살펴보면 이 소액 임차인 금액이 1980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 9월 18일부터 1억 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3,700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고 최근에 2021년 5월 11일 날 소액 임차인이 1억 5천 올랐고 5천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오를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서울에 3층짜리 주택을 한 15평짜리 아주 조그만 주택을 15평짜리 지었어요. 3층. 그리고 은행 찾아와서 은행한테 6천만 원 대출받고 언제 대출받고 근저당 해줬냐면 근저당 2018년 12월 1일 날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택 임차인이 3명이 들어왔는데 C는 보증금 1억 2천, B는 보증금 7천, A는 5천 3명이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냐면 며칠 전 올해 21년 6월 1일 며칠 전에 들어와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치르겠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가졌죠. 며칠 전에. 근데 재수없이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나왔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경매 나왔네요. 그럼 자 여기서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 누굴까요? 이 중에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 누굴까요? A, B, C 같은데 A, B, C면 안 물어볼 것 같고 좀 그러죠.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경매는 항상 뭘 보라고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경매는 죽어도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럼 은행은 2018년 돈 빌려줄 때 얼마 전에 1억 5천으로 오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은행은 이 날짜를 봐야 돼요. 은행은 이 날짜 1억 1천만 원에 3,700을 신뢰하고 돈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봐야 됩니다. 이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만 소액임차인 1억 1천이야. 그래서 AB만 소액임차인, AB만 소액임차인이고 C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이게 만약에 2001년이라면 그 전전전 금액을 봐야 돼요. 전전전 금액.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최선순위 전환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최선순위 전환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가 나서 이 주택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됐다. 그럼 최우선 면제는 경락가액의 아까 2분의 1 기억하라 그랬죠. 이 경락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해 줍니다. 그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A, B에게 최우선하는데 얘들이 보증금액은 다르더라도 어차피 3,700 한도가 똑같으니까 1대1 그래서 똑같이 1대1로 3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에서 최우선 6천만 원 끝났죠. 경비 최당 우 이제 우선 면제. 이제 우선 면제는 얘도 우선 면제권, 얘들도 우선 면제권 갖췄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순 누가 제일 빨라요? 얘가 제일 빠르니까 6천만 원을 얘가 다 받아갑니다. 그렇게 끝이죠. 최우선 6천만 원, 우선 면제 6천만 원. 그럼 1억 2천 딱 맞잖아요. 그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A, B, C는 남은 금액 못 받아요. 그럼 C는 결국 C는 10원도 못 받는 겁니다. C는. 그래서 기억하세요. 경매는 무조건 최선순위 저당권을 받는다. 말소기준 권리. 경만 나와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동네 중개사무소 가면 난리 났어요. 원룸 투룸 임차인에게 당신도 이제 소액이래요. 아닙니다. 소액 아니에요. 저당권 날짜가 바뀝니까? 최선순위가? 안 바뀌죠. 소액 아니에요. 좋아할 일 없습니다. 항상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그걸 머리에 탁 박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나머지 위해서 하겠습니다.